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두 변호사의 검토서 비교,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토지를 팔아야 한다는 이유가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검토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양측의 변호사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검토서가 양측에서 두 개씩 작성되었습니다. 종중 사무실에서 의뢰한 세연의 법률 고문, 세연 그러니까 업자의 법률 고문 법무법인 원비전의 검토서가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토수호위원회에서 의뢰한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 검토서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2021년 1월 11일 날 종중에서 세연 법률고문 법무법인 원비전 검토서가 나왔고요. 약 10개월 후에 종토수호위원회가 의뢰한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 검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토수호위원회가 의뢰한 어떤 검토서에 이것을 보고 약 열흘 후에 11월 23일 열흘 후에 이에 반박하는 세연 법률보건 검토서가 나왔고요. 또 이것을 보고 약 한 달 후에 다시 이에 반박하는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 검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의 검토서에 의해서 앞에 것은 이건 대체로 임대차 계약서 조항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왔는 검토서는 이론적 개념 적용에 따른 이론적 개념 적용에 따른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읽고 파악을 해보니까 계약서 분석을 가장 잘했다. 참 읽을수록 제가 참 잘 이렇게 짜여졌구나. 내용이 아주 충실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님은 저에게 종원님에게 알리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여 두 번째 검토서 전문 전체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서민석 변호사님은 세연의 법률 고문 검토서를 보시고 스스로 두 번째 검토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법률 고문의 검토서가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모두가 참 억지 소리로 들리고요. 내용을 아주 심하게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겸허하게 기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허락이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민석 변호사님의 검토서를 보면은 두 번째는 제목이 연안시 종중 소유 토지지상의 골프장 및 기타 시설에 관한 재생 공과금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하는 이 제목인데요. 첫째, 법무법인 원비전의 2021년 11월 23일 검토 의견서 요지가 뭐냐. 그러니까 법무법인 원비전은 세연의 법률 고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무법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요지, 그러니까 검토 의견서 요지를 보면은 법무법인 원비전은
네? 그러면 대부분 법무부 원전을 하면 좀 대체로 한번 보면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억지 소리를 참 많이 한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 제4항의 소유자로서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의미할 뿐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재산세나 종합세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의미할 뿐 종중이 세연으로부터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나 부동산은 의미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고 이거는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 원비전은 또 법무부 원비전이 나왔지요. 연안이시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골프장 및 시설물 다 포함하고 부지까지 전체를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연시시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년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것에 비해서 종중이 그렇다는 거죠. 세연시시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으로 골프장 및 시설물을 준공하였음에도 준공 후에 무상으로 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종중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가면서 골프장 및 시설물을 약 30년간 사용해야 하며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안시 종중에게 골프장 및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세연시시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바 행평의 이념에 의하면 연안시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을 그러니까 연안시 종중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억지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게 확 드러나는 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세연시시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으로 골프장 및 시설물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였음에도 하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달했다고요? 우리 종중 토지를 500억 담보 보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조달했는데요? 종중이 담보 보증을 써서 500억 대출을 받게 해줬는 거잖아요. 종중 돈으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종중 입장에서요. 또 그래 하였음에도 종중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게 당연하지요. 종중 돈으로 시설을 했으니까 종중에다가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쟤네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권 이전 안 하면 자기들 먹튀를 해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부도가 나가지고 그럼 종토를 잃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종중에게 임대료를 지급해가면서 시설을 30년간 사용한다 하는데 임대료도요. 이제 과거에는 2007년 그때는 2007년 그때는 연간 15억으로 됐는데 지금은 뭐 20억,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억 5천이 현재 받는 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급해가면서 30년간도 너무 길어요. 원래는 20년에서 30년 또 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엄청나게 연 150억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에요. 그리고 또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는 연안시 종중의 골프장 및 시설물 무상으로 반납해야 된다. 지금 30년간 사용하고 나면은 거의 감각상각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변함으로 불리한 계약이다. 행평의 이념에 의해서 행평의 이념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취득과 관련된 재산공급은 종중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역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두 번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4조 4항의
소유자로서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은 원래 을이 부담한다 하는데, 부담해야 할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의 의미가 뭐냐? 근데 또 법무법인 원비전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4조 사항에서 소유자로서 종중이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이제 소유자로서, 종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로서 종중이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만 의미하고, 그러니까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그걸 의미하라고. 골프장 및 시설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될 거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요것만 내는 거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건 종중이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모두 포함한다. 이 모두 다 납부해야 할 어떤 제세공과금은 이 두 가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을이 부담한다, 세인이 부담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 그 법률 행위의 해석인데, 만약 계약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일단 문헌의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어떤 동기에서 그리고 어떤 경과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그 목적,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논리와 경업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기준에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각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세연시 씨가 연안시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및 기타 시설물을 준공하고, 준공 이후 30년간 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동기와 경과를 말하는 거죠. 체결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니까 결국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문구 해석을 하면은. 연안시 종중은 세연시 씨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안시 종중 입장에서 체결하면서 세연시 씨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골프장 및 시설물 준공에 드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골프장 및 시설물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동기와 경위, 이런 어떤 목적, 이런 걸 나타냈습니다. 자, 연안시 종중과 세연시 씨가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세연시 씨가 종중 소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500억 원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는 것을 담보로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500억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시설물도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위해서 대출금도 변제 안 해버리고 나면은 부도가 나버리면 종토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종중이 딱 쥐고, 그 다음에 대출금, 원금 이거를 전부 다 갚아 나가라는 거지요. 갚아 나가야지.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 지금 계약 위반으로 쫓아내야지. 그래야 종중이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항상 종중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종중으로,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소유권을 쥐고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라. 안 갚아 나가면은 쫓아내기 계약 위조로서 쫓아낸다. 이래야 안정이 되잖아요. 계약상. 네. 따라서 종중이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동기나 아까 경위나 목적에 이렇게 전체를 비추어 보니까 종중이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제사공과금은 세NCC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서 그 종중에서 이익이 한 푼도 없잖아요. 뭐 이익이 있습니까? 그냥 소유권만 명의만 이전하는 거지요.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그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세NCC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또 법무법인 원비전은 2018년 12월 20일자 임대차 계약 제4조, 제4조 제3항 4항, 또 제8조, 제12조 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제8조와 제12조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세NCC가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보유 자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세NCC가 부담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억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 임대차 계약 제4조 3항은 잘 읽어보면은 3항 같은 경우에는 세NCC가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종중에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한다고 입니다. 준공 이후다 이런 겁니다. 규정하고 또 제4항을 보면은 준공 후에 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을 세NCC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하잖아요. 준공 이후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도 준공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4항에서 소유권 이전 후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후라고 하면은 종중이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후가 아니라 준공 후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봐서 세NCC와 연안시 종중은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제사공금도 세NC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억구 해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법무법인 원비전의 의견대로 종중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요 보유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소자로 고쳐야 됩니다. 소유하는 과정에서 또는 취득하는 고용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만을 세NCC가 종중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시 종중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유 임대차 목적물 내지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세NCC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이런 취지로 명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받은 이유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종중이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요. 세 번째, 법무법인 원비전의 주장대로면은 세NCC는 종중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골프장을 보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부과되는 보존 등기 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자체로 인해 부과되는 보존 등기 등 비용,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연안시 종중이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만 연안시 종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연안시 종중이 이 사건 골프장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만 연안시 종중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법인 원비전의 주장대로 한다면은요.
그런데 한번 보면요. 다른 모든 제세 공과금을 세연시시가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종중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만을 종중이 부담해야 한다는 위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은 연한의 시 종중이 승낙할 가능성도 만무합니다. 경험칙에 봐서 모든 제세 공과금은 세연시가 부담하면은 이 취득세는 종중이 부담한다면 단서를 달아서 단 취득세는 종중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경험칙에 봐서 모든 제세 공과금은 세연이 부담한다 하면은 당연히 취득세도 다 포함되는 건데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을 종중에서 승낙할 가능성도 만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종중이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종중 소유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종중 소유 토지 및 골프장을 보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제세금은 세연시시가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그 토지 및 소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하면 관련이 있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그 억구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중공 후에 자, 그 다음에 형평 이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하는 겁니다. 형평 이념, 형평성을 이렇게 따져본다는 겁니다. 누가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본다는 건데요. 법무부의 원비제는 또 어떤 이야기 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세연시시에게 불리한 계약이래요.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바 행평의 이념에 의한다면 연한시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세연시에게 조금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형평의 이념에서 종중이 해야 된다는데 정말 종중이 그렇게 유리하냐 세연이 불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건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법무부 원비제는 세연시시가 자체적으로 조당한 비용으로 골프장 및 시설물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달했습니까? 종중이 종토를 담보 보증을 써줬습니다. 보증 써가지고 그 종중 돈으로 했는 거잖아요. 갚기는 자기네들이 갚지만은 연한이 주장하나 연한이 종중은 세연시시가 골프장 및 시설물을 준공 비용으로 5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세연시시가 골프장 및 시설물 준공 비용을 모두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세연시시는 종중 소유의 토지의 임대로로 2017년 6월 24일부터 2020년 6월 23일까지 연 1억 5천만 원을 그 다음에 2020년 6월 24일부터 2050년 6월 23일까지는 연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 2018년 12월 10일자 임대차 계약서 제4조 제4조 1항에 있다는 건데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종중 소유의 토지가 98만 9,487제곱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적은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터무니없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골프장이 사업비 조달하는 경우 그 대출 원금은 5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하면서 종중이 담보 보증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료를 보면은 2006년 11월 9일자와 2007년 11월 5일자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골프장 개장 이후 종중 소유 토지의 임대료로 연 15억 원이잖아요. 이건 15억 원을 지급하려 약속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2017년 6월 24일자 임대차 계약부터 임대료가 연 3억 5천으로 감소해버렸대요. 거의 4배 이상 감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소하였습니다. 10년간 종중 토지 소유의 땅값과 임대료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았을 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임대료를 줄이기로 약속한 바 위 임대료에 관한
계약 내용은 세연시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형평성의 어떤 이념으로 봐서도 기간도 종중돈으로 500억 대출받아가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15억이 했는데 이게 지금 3억 5천으로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형평성의 이념에 어떻게 세연시식가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요. 법무법인 원비전은 세연시씨가 30년간 골프장 및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한시 종중에게 골프장 및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세연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보세요. 세연시씨가 2020년에 11개월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해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120억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도표에 의해서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걸 고려할 때, 그리고 작년에는 273억을 했어요. 순수익이 150억 넘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세연시씨가 30년간 종종 소유의 토지 30만 평을 연 임대로 3억 5천만 원만 지급하고 골프장 운영에 사용한다면은, 그러면은 세연시씨가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2050년 6월 20일경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0년간 이 건물 같은 모든 것들을 지어가지고 했던 것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속 상각해 나가거든요. 상각해 나가면은 감가상각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시설물들이 30년간 사용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골프장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났을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연한시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연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한시 종중이 세연시식이 임대차 보증금을 만약에 보증금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그걸 상환하지 못하면은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로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50년 6월 23일 이후에도 세연시씨와 연한시 종중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형평성의 이념으로 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연시씨가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 연한시 종중의 골프장 및 시설물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세연시씨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도 종중이 됐고 시설비도 지금 임대료도 너무 싸게 돼 있고요. 기간도 너무 길게 돼 있고요. 오히려 연한시 종중은 용인시의 30만 평이나 되는 종중 소유 토지를 세연시씨에게 연 임대로 3억 5천 원만 받고 30년간에 임대해 주기로 하였고, 세연시씨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골프장 및 시설물 준공 비용 500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연한시 종중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여야 하는 바, 형평의 관점에서 보면, 형평의 이념에 의한다면 세연시씨가 골프장 및 시설물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세연시씨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평의 이념의 기준에 봐서도 당연히 세연시씨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건데요. 이 자산 수중이 무상증여입니다. 무상증여인데, 그러니까 세연이 골프장을 시설해서 종중에게 무상증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여하는 거니까 취득세나 소득세 같은 거는 종중에 너희들이 대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 무상증여, 자산 수중 이익에 관해서 무상증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법무법인 원비전은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연한시 종중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소유권을 연한시 이전하는 게 이거 그냥 임대차 계약 조건에 불과하다. 그냥 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에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 것에 불과하다.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또 대출권 변제를 위한 담보 500억 대출받는 것도, 이것도 대출권 변제를 위한 담보 설정하는 것은 대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것으로도 족하다. 그런 조건에 맞춰가지고 금융기관에, 관련 대출기관에 대출하는 것,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것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수익 이익이라는 것은 자산을 기부 체납받거나 무상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는 거다. 개념이 정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무상 취득하는 거, 무상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고, 연한시 종중은 세연시시에게 종중 토지를 30년간 임대하고, 세연시시가 종중 토지를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500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담보로 골프장 및 시설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한시 종중이 골프장 및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연한시 종중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이 자산 수익 이익에 해당한다. 자산 수익, 그러니까 무상 정리하는 그런 게 해당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종중이 500억 대출을 담보 보증을 써줬는데요. 법무법의 원비제는 또 대출권 변제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는 건 대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것으로 촉하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세연시시가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을 준공한 이후 그 소유권까지 보유한 채 5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대출금도 안 해버리고 나면은 종중은 그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토를 잃어버립니다. 상환하지 않는다면 연한시 종중으로서는 종중 소유 토지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토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연한시 종중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은 세연시시의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이 종중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세연의 임대료를 내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 해지를 시키고 쫓아내고 그런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서로 간에. 자,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 법무부의 해광 대표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님이 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충실하다. 참 내용 분석이 참 잘 됐다.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법무법인 원비제는 얼마나 억지 소리를 하는지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님의 계약서 검토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요, 계약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억 담보 보증을 썼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종중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전장치로서 명의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또 30년간 했으면은, 이게 원래는 20년인데 30년간 늘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영업순 이익을 얻어가려고 30년도 연장한 것도, 이것도 종중이 배려한 거잖아요. 임대료가 원래는 15억이었던 것이 지금 3억 5천으로 내려가면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4배 이상 임대료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다 돼 있으면은, 또 한 가지 담보신탁도 준공 후에 서리시시가 담보신탁을, 신탁회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그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제4조 사항 준공 후 갑이 종중이 소유자로서 갑이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세공과금은 서리시의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련 재세공과금이라는 건데 전부 다 시설물 관련 재세공과금에 해당하잖아요. 법인세니 취득세니 뭐 이런 것들 또는 종합 부동산세니 재산세니 전부 다 시설물 관련 재세공과금이잖아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니까 참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세공은 세연씨가 내는 조건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유권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흰색을 흰색이라 이렇게 해야지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본질을 왜곡하면은요, 자신의 치부만 드러날 겁니다. 한마디로죠 말하면은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세인이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토지도 종중부지로 가지고 골프장 했어요. 토지도 그렇고요. 골프장 시설비도 종중이 담보보증을 써서 대출받은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일부 추가 시설을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 인허가도 종중원이 실질적으로 냈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영업 매출액이 지난 2021년에는 273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어요. 거기에 약 100억 정도를 비용으로 빼고 나면 150 이상의 순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년 2020년에는 11개월 운영해서 순수익이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220억 매출액이 나와가지고요. 그러고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러고도 종토를 헐값에 갈취하려고 있습니다. 참 악덕 기업이도 정말 유만 부동이지. 아예 억지를 부리려면은 아예 그냥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세, 등록세 모조리 다 그냥 토지 및 골프장 시스템 관련 재산공과금이 아니라고 해버리지. 이게 한번 말을 해보면은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토지 및 관련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은 명의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세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재산공과금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고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세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이 아니다. 모조리 그냥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 구실을 그냥 억지 이야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모조리 다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이 아니고 단지 골프장을 영업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소득세만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입니다. 이것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아예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지요. 사실은 모두 다 이전이든 소득이든 보유이든 소유이든 모두 다 토지 및 시설물,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산공과금인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명확해집니다. 억구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분명히 명백하게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서민서 변호사님 분석을 좀 정확하게 했잖아요.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종토를 자기네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종원들을 전부 다 겁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재세공과금은 세인이 내기로 돼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요. 완전 경강부회식으로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들 멋대로 종원들을 기망하려고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을 고의적으로 아주 야백에 왜곡하려고 합니다. 종토를 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놀아나는 종토 매곡패를 보면 정말 개타르스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있으니까 종토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가님들께도 전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요.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 전화번호가 010-340-0983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는 받지 못하고 문자로 좀 주세요. 일가님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약 한 4,0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연안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뭐 궁금한 점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정공 종도 수호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들어가셔서 여기에 요 돋보기처럼 생긴데 여기다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검색란이 생깁니다. 요 검색란에다가 의정공 종도 수호 하면서 글자를 쳐놓고요. 쳐놓고 요 밑에 돋보기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의정공 종도 수호 하면서 요 나팔꽃 여기 나옵니다. 요 나팔꽃에 터치를 하면은 의정공 종도 수호 어떤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 요 위에 보면은 요 탭이 나오는데 동영상이라는 요 탭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제가 지금껏 올렸던 뭐 유튜브 동영상들이 쭉 이렇게 쓸어 올리면 다 자기가 뭐 찾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구독 옆에 종이도 눌러주시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저 좋아요도 좀 물론 주시고요. 자, 딱딱한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더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중에 지난 총회 때 일어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